10분만 해줘도 이 식후에 치솟던 혈당이 팍팍 떨어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태 원장입니다. 한국의 당뇨 인구가 6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인구의 10% 넘게 당뇨 환자인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이 비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당뇨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으로 먹을 것이 풍족해져서 야식 많이 먹고 비만 인구가 많아져서 운동량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본질적인 이유는 당뇨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하면서 실천하기 정말 쉬운 것, 그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실천만 하셔도 평생 당뇨에 걸리실 확률이 뚝 떨어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왜 한국인이 당뇨에 대한 예방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냐면 사람들이 보통 언제부터 당뇨에 대한 예방과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시작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개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를 받고 시작하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때를 놓쳐서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하는 건강검진에서 바로 당뇨를 진단받으시고 그때서야 이제 약을 드시면서 관리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럼 건강검진을 보통 얼마나 자주 하나요? 보통 1, 2년에 한 번 하시거나 아니면 한 40대 중반 이하는 그렇게 매년까지는 안 하시니까 한 3, 4년에 한 번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때 혈액검사에서 공복혈당이 정상이고 당화혈색소가 정상이면 난 당뇨 아니네, 당뇨 전 단계도 아니네, 정상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건강검진 때까지.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복혈당은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침에 잰 혈당인데요. 이것은 내가 현재 당뇨인지 아니면 당뇨 전 단계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지표는 될 수 있지만 공복혈당이 정상이라고 해서 현재 나의 혈당 관리 능력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 2년에 한두 번 재는 공복혈당 수치를 믿으시고 나의 혈당 관리 기능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물론 지난 몇 달간의 혈당 변화 추이를 평균을 낸 지표인 당화혈색소의 경우는 공복혈당보다 조금 더 유의미하게 당뇨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현재 나의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곳이 췌장이죠. 혈당을 관리하는 그 췌장 기관이 얼마나 혹사당하고 있는지, 내가 몇 년 뒤에 당뇨가 될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체크해야 내가 현재 얼마나 당뇨에 가까워져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을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식후 1시간 혈당입니다. 식후 1시간 혈당을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혈당 체크 기기를 구매하셔서 하시면 되는데요. 주변에 이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확인해봐도 대부분 당뇨 환자들 혹은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이지 당뇨가 아닌 분들이 혈당 관리와 당뇨 예방을 위해 이 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자, 이것 하나만 잘 활용하셔도 당뇨 발병 확률을 뚝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의 정상 범위는 140 이하입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을 여러 번 쟀는데 140 이상이 자주 나오면 당뇨 전 단계일 수 있고요. 200 이상이 나오면 당뇨를 의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식후 1시간 혈당의 정상 범위는 얼마일까요? 식후 1시간 혈당은 180 이하를 정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직 당뇨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몇 년 뒤에 당뇨에 걸릴 확률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가 무엇인지 연구를 했는데 바로 식후 1시간 혈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식후 1시간 혈당의 정상 범위가 180 이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여기 함정에 빠져서 당뇨 예방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식후 1시간 혈당이 평균적으로 160, 170인 사람과 식후 1시간 혈당이 평균적으로 130, 140 이하인 사람이 똑같이 정상이냐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고 앞에 사람은 추후 당뇨에 걸리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당뇨인 중 식후 1시간 혈당을
꾸준히 체크하고 만약에 그것이 조금 높게 나올 경우 식생활 습관이나 운동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당뇨 예방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고 식후 1시간 혈당이 높게 나올 경우 그것을 쉽게 뚝 떨어뜨릴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올라가겠죠? 식사를 해서 여기서 식사를 했다고 치면 혈당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이 올라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슐린이 혈액 속에 있는 당을 근육 속으로 집어넣어서 혈당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춰서 정상 혈당 범위로 또 돌려놓는 것이 우리 몸의 생체 반응이죠. 그런데 식후 1시간 혈당이 170인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여전히 이 범위 자체는 당뇨 환자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식후 1시간 혈당이 130인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높고 요 크게 올라간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기 위해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양이 이 초록색 그래프의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 몸에 췌장이 혹사되고 있는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능력이 살아있어서 그 다음날 돼서 공복에 검사를 하면 정상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빨간색 그래프의 사람은 이대로 계속 식습관을 유지하고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5년 뒤, 10년 뒤에는 당뇨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식습관, 이렇게 혈당을 확 올리는 식습관을 장기간 유지하다가 몇 년이 지나면 나중에 돼서는 이 사람이 혈당을 정상 범위까지 낮추지 못하고 여기까지밖에 못 낮추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뇨 전 단계가 될 것이고 거기보다도 더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면 당뇨 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당뇨 전 단계까지 가서 아침에 공복 혈당을 쟀는데 당뇨 전 단계가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진행이 된 것입니다. 10년 내지 20년 동안 내가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을 먹고 그에 상응하는 운동을 충분히 해주지 않고 그런 습관이 누적되고 누적돼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면 그 전전 단계에 훨씬 더 예방하기 쉬울 때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식후 1시간 내지 2시간 혈당을 자주 재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주라는 것은 매일같이 재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식후 1시간 혈당을 재서 내가 어떤 혈당을 좀 많이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음식 라면이나 칼국수 같은 것을 먹었을 때 식후 1시간 혈당이 170, 180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아직까지는 정상 범위긴 하지만 내가 내 몸을 굉장히 혹사시키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딱 아실 수 있게 되죠. 생각보다 많은 한국인들이 식후 1시간 혈당을 재보시고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하시고 또 백미를 자주 드시기 때문에 충분한 운동을 해주시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혈당이 굉장히 치솟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혈당 체크기기 하나만 구입하시고 가끔이라도 그것을 재보시면 그래서 대략적인 평균을 내면 내가 지금 혈당 관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이구나 이것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식후 1시간 혈당을 쟀는데 막 160, 170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혈당을 많이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음식을 조금 덜 드시고 소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 유산소 운동이고요. 물론 이제 근육 운동을 하셔서 근육량을 많이 늘려놔도 근육이 혈당을 많이 이제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근육량이 많아지면 혈당 관리하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혈당을 낮추는 데에는 유산소 운동이 훨씬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혈당을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운동이 제가 지난번에 이 채널에 올려드렸던 레이지 러닝이라는 운동법입니다. 걷기 강도로 뛰는 효과를 내는 운동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식후 50분 내지 1시간 반 사이에 딱 10분만 레이지 러닝을 해줘도
이 식후에 1시간에 치솟던 혈당이 수십씩 팍팍 떨어집니다. 제가 여러 번 아주 오랜 기간 실험해 보기도 했고 저희 환자들 통해서도 여러 번 확인했던 결과이고요. 당연히 운동을 하면 혈당이 떨어지는 것은 맞는데 대부분 이제 운동할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 하셔서 운동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레이지 러닝하는 운동법으로 정말 걷는 속도로 종아리를 자극하면서 뛰어주기만 해도, 그리고 그 시간이 10분, 15분만 돼도 혈당이 수십씩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의 당뇨를 예방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건강검진상 정상으로 나와서 나는 당뇨가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안일을 하신 대응일 수 있습니다. 식후 1시간 혈당 꼭 체크해 보시고 그거 한번 눈으로 확인하면 내 식생활 습관이 그 순간부터 바뀌게 돼요.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하는 건강검진으로는 당뇨를 예방하기가 어렵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이상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